정말로 그 환자분께 특별 서비스를 해주신 건가요? 하고 김도연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윤미정 간호조무사는 잠시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을 뿐이에요. 윤미정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푸른빛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키와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환자들 곁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의 입원실은 늘 분주했지만 윤미정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동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도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고 필요하면 의사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병동 안에서는 윤미정 간호조무사가 특별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유독 어떤 환자에게만 각별한 보살핌을 준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미정은 자신에게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부 동료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오해가 쌓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던 6인실 병동에는 여러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부터 고령의 어르신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차트를 확인하면서 환자들의 식사 상태나 투약 스케줄을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침상 4번 박성주님, 수액줄 이상 없으신가요? 하고 그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박성주는 오랜 기간 지병을 앓고 있었고 최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견딜 만합니다. 윤미정은 지금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혹시 통증이 심해지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오세연이 은근한 목소리로 미정 씨, 요새 무슨 특별 대우라도 해주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세연은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 조금 나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병동 간호사들도 윤미정을 볼 때마다 특별 서비스를 한다면서요. 라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의사 김도연도 요새 무슨 일 있어요? 환자분들이 다들 간호조무사님 칭찬을 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의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소문은 특정 환자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다. 는 식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미정이 개인적인 호의를 넘어서서 환자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아니냐? 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들을 듣고 당황했지만 반박할 시간을 갖기도 어려웠습니다. 환자들의 요청이나 컨디션을 세심히 살펴줬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특별 서비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병동 회의실에서 아침 미팅이 열렸습니다. 주치의와 간호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이 모여 지난밤의 환자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찰나 김도연 의사가 윤미정을 불렀습니다. 요새 병동에서 이상한 소문이 조금 있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듣긴 했지만 저는 정말 특별한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환자들에게 신경을 썼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도현은 그저 자식아 그건 저도 알아요. 미정 씨는 늘 진심으로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괜히 그런 오해가 커지면 곤란할 수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미정은 병동을 돌 때마다 괜히 주위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환자를 돌보려 했지만 혹시 누가 또 특별 서비스를 준다고 말할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침상 4번 박성준을 돌볼 때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해 자주 도움을 청했는데 윤미정이 조금만 신경 써줘도 혹시 다른 이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런 소문 때문에 돌봐야 할 환자를 그냥 지나치는 건 말이 안 된다. 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소처럼 박성준의 상태를 살펴주고 필요하면 눕는 자세도 조정해주고 간단한 물수건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러자 박성준은 덕분에 살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잘해주시지만 미정 씨는 좀 더 세심하게 봐주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아프실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고 대답했고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하게도 며칠 후부터 박성준은 다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도와주려고 할 때도 저는 윤미정 간호조무사님이 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역시 특별 대우를 받는 환자.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박성준 씨가 미정 씨한테만 마음을 연 거 아니냐. 거나 둘이 뭔가 특별한 사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소문은 더욱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윤미정은 자신이 잘해주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 한편에 마련된 휴게실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명 환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소문이 생기는 걸까? 마음이 답답해지자 그녀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병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 한 구석에는 키 작은 나무와 몇몇 화초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걸터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누군가가 보호자와 함께 가볍게 산책하고 있었고 간호사 2명이 담소를 나누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괜찮으세요? 요즘 병동이 시끄럽죠? 라고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해온 선배 간호조무사 안명희였습니다. 안명희는 나이가 50 중반이었고 직원들 사이에서 편안한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윤미정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미정 씨가 어떤 환자분께 특별 서비스를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난 알고 있어요. 미정 씨는 원래 누구한테든 다 잘해주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도 그래요. 그냥 모든 환자에게 기본 이상으로 해드리려 노력했는데 박성준 님이 저한테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소문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환자분 중에는 마음 편한 사람한테만 도움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미정 씨 잘못은 아니죠. 그러면서 안명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간호사가 특정 환자와 좀 각별히 지냈다는 소문이 병원 안에 쫙 퍼졌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환자가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유난히 따뜻한 케어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간호사가 특별히 신경 써줘야 할 이유가 있던 거였죠. 윤미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박성준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그가 유독 자신에게만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나 편애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미정은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박성준 님이 왜 저에게만 이렇게 의지하시는 건지?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안명희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고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결국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니까. 라고 위로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장실에서는 병원장 이창민과 수간호사 박영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근래 병원 안에서 번지는 특별 서비스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이미 직원들 사이에 말이 많아지자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 병원 이미지에도 좋을 게 없잖아요. 특히 윤미정 조무사 그 친구, 문제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왜 이런 말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하고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영미는 그 친구가 평소에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환자분이 그 조무사님 외엔 잘 안 찾는다고 하네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환자가 특정 직원에게만 의존하면 업무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신경 써야 하는데 괜히 소문이 확산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죠.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박영미는 제가 일단 상황을 살펴보고 미정 씨와도 한번 면담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미는 병동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한 뒤 윤미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간이 사무실 의자에 마주 앉자 박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요즘 조금 곤란하죠?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윤미정은 시선을 떨구며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해를 부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박성준 환자분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왜 미정 씨만 찾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똑같이 도우시는데 유독 저에게만 의지하시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영미는 그럼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환자의 심리 상태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보면 괜히 말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윤미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동에 돌아온 윤미정은 곧장 박성준의 침상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창 낮잠을 자려다 깨어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준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수술 부위가 여전히 욱신거립니다. 그런데 잘 버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미정은 베개 각도를 조절해주며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먹으려고 노력 중이죠. 그래야 빨리 나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성준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다른 간호사님이나 간호조무사님이 돌봐주셔도 괜찮으실 텐데 왜 저를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 건가요? 오해가 쌓여서 걱정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성준은 순간 멈칫하더니 주위를 잠깐 살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는 몸 상태 때문에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보호자도 제대로 없이 지내다 보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미정 씨가 처음 제 상태를 체크해 주실 때부터 저를 편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마치 친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해 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정 씨가 떠올랐어요. 그냥 다른 분들 앞에서는 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윤미정은 그 얘기를 듣고 가슴 한켠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랬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요즘 병원 안에서 저와 박성준님 이야기가 오해 섞여서 나돌고 있거든요. 저 혼자만 환자분께 특별한 뭔가를 해드린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미정 씨가 편해서 부탁드린 것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박성준 님이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른 의료진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저도 오해를 덜 받을 수 있고 박성준 님도 도움받으실 때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성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가족들과 많이 멀어져서 정서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라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통해 윤미정은 박성준이 겪어온 심리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분들과도 천천히 소통해 보는 게 어떠냐 고 조언했습니다. 박성준은 제가 차차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박성준은 다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실을 돌 때도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좀 드셨어요? 라고 묻는 말에 네, 아직 남기긴 했지만 노력 중입니다. 라고 예전보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동료들은 박성준 씨가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셨다. 며 조금 놀라워했습니다. 간호사 오세연도 어머, 환자분 분위기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엔 저를 보시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병원 내 소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윤미정이 특별 서비스를 한다. 는 말은 점차 줄어들었고 박성준 씨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가 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둘이 꽤 친해 보인다. 라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 더 오해가 커질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성준이 갑작스럽게 통증을 심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병실 호출벨을 눌렀고 마침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던 윤미정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박성준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너무 아파요. 견디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일단 그를 진정시키며 깊게 호흡하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연 의사가 곧바로 달려왔고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성준은 아, 제발 미정 씨가 옆에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두려워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주변 시선을 의식했지만 환자의 심한 공포감을 외면할 수 없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간호사들이 환자를 둘러싸고 처치를 하는 도중에도 박성준은 계속 윤미정만 찾았습니다. 결국 처치는 무사히 끝났고 박성준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몇몇 동료들은 역시 특별 서비스를 받는 환자네. 아플 때도 꼭 윤미정을 찾잖아. 라는 식으로 또다시 수군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보호자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매달리지?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병원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윤미정은 그날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허름한 원룸에 도착해 현관불을 켜자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이 작은 식탁과 간이 의자만 보이는 단출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분명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걸까? 그냥 내 성격 탓일까? 그녀는 평소에도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부재가 많아 동생들을 직접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아파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소문이 과장되어 커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뉘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들, 병원에서 처음 일했을 때 환자의 작은 감사 한마디에 울컥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까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누군가는 이해해 주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오해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동의 공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녀를 보고 무언가 말을 건네려다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쉬는 시간에 모여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의연하게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투약 시간을 챙기고 침상 정리를 도왔습니다. 박성준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전날보다 훨씬 나아진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라고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아니에요. 환자분이 힘드실 땐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 하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은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도 있는 상황이라 윤미정은 최대한 짧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이상하게 볼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김도연 의사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해 회진을 돌며 다양한 침상을 확인했고 각종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점심 무렵 김도연은 간호스테이션에서 윤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하고 그는 음료 자판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한 모금씩 마신 뒤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정 씨가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사실 어제 박성준 씨가 아파서 도움을 청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괜히 주위에서 오해하고 있죠. 하고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시선을 떨어뜨리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이미 퍼져서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비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장이나 수간호사님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진 않지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정 씨의 입장을 확실히 해두는 편이 낫겠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윤미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장을 모두에게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박성준님에게는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번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시간을 이용해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세심한 케어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면 괜한 오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교대 근무 전후로 모이는 간단한 미팅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서 박성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성준님은 수술 후 통증뿐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저를 편안하게 느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제가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저 환자의 필요에 맞게 돌봤을 뿐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동안 궁금해했던 부분을 알게 되자 아, 그래서 그랬군요. 하고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속으로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없진 않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소문은 조금씩 잦아드는 듯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고 각종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는 공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윤미정은 이전보다는 훨씬 편해진 마음으로 업무를 받습니다. 이제 최소한 특별 서비스에 대한 치우친 시선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박성준은 서서히 회복해 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는 간혹 윤미정을 볼 때마다 괜히 저 때문에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아니에요. 환자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도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지켜본 간호사 오세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다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힘들었겠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박성준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지고 있었고 집에 가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 충분하다는 의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오후 박성준의 보호자 한 명이 병실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박성준의 사촌형인 듯 보였고 간단히 서류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퇴원 안내를 도와주며 퇴원 후에도 진통제나 필요 물품은 잘 챙기셔야 해요. 혹시 급작스러운 통증이 오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거나 연락 주시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박성준의 사촌형이 말을 건넸습니다.
미정 씨가 그 유명한 간호조무사님이시군요. 성준이가 혼자 있을 때마다 내가 너무 의존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참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준이는 많이 감사해하고 있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정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분이 마음 편히 퇴원하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성준이 퇴원하던 날 아침, 그는 간단한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주치의 김도연은 퇴원 후에 바로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도 꾸준히 재활운동과 휴식을 병행하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병실을 둘러보았고 다음으로 간호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윤미정이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가봅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라고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밝게 웃으면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시면 꼭 다시 한번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아쉬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성준은 퇴원했습니다. 그 후로 병원 안에서는 더 이상 특별 서비스 소문이 크게 돌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이 꽤 친해 보이긴 했다. 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지만 다들 환자가 회복 과정을 잘 마쳤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병동 내 다른 업무가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미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사그라들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듯이 나도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병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오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선배 간호조무사 안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예전에 말씀해 주신 그 간호사 이야기가 떠올라요. 환자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서 특별히 더 돌봐줘야 했던 결국 진심은 통한다고 하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안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남들 눈에는 특별히 보일지 몰라도 실은 그게 정말 필요한 케어일 수 있죠.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미정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필요할 땐 당당하게 나서고 잘못된 소문이면 바로잡으면 되니까요. 그날 이후 윤미정은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외로움을 파악하고 동료들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돌보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업무 분배나 환자의 심리 상태 공유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해를 막으려면 투명한 협력이 중요하다. 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몇 주가 지나 박성준은 통원 치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진료 후 잠시 시간이 있어 병동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호스테이션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고 윤미정도 그곳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합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통증은 좀 줄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완전히 회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나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성준이 조심스레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차 다 몇 종류를 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당황하며 아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라고 말했지만 박성준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그 광경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특별 서비스 이야기가 돌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윤미정은 병원 생활을 지속하면서 종종 힘겨운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예민하게 반응해 괜히 화를 내기도 했고, 하지만 그녀는 과거 박성준과의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통하겠지. 혹시 오해를 받으면 내가 먼저 소통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저녁 모두가 퇴근한 뒤 밤 근무를 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병동 복도에 혼자 서 있으면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 순간조차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픈 환자들이 있으니 내가 있어야 한다. 는 사명감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호사나 조무사들이 교대하러 오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병원에는 독감 환자가 급증해 모두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독감으로 인해 6인실 병동이 포화 상태가 되고 복도에 임시 침대까지 놓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어르신 환자가 밤중에 고열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위급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윤미정과 다른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여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환자의 보호자가 심하게 불안해하며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숨을 잘 못 쉬세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윤미정은 그 보호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과도 바로 연락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의료진이 총동원되어 환자를 돌보고 있었지만 보호자는 눈앞에서 환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극도로 동요했습니다. 결국 집중적인 진료와 산소 공급 덕분에 어르신은 안정 상태를 되찾았습니다. 보호자는 허리를 굽혀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막 울부짖었는데 간호사분들이 정신 잡아주셔서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보호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 병원 간호사님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줬다. 며 칭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윤미정의 따뜻한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간호조무사님은 뭐가 달라? 마음이 느껴져.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물론 잘하지만 윤미정 씨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온 정성을 다한다. 며 칭찬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의사 김도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뽑아 마시며 윤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예전에 특별 서비스 소문 있었을 때 생각나네요.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웃으며 그렇죠. 그 사이에 저희 병동이 워낙 바빴고 다들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근데 그때 일로 미정 씨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도 혹시 비슷한 일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환자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최선을 다하되 주변 동료와도 충분히 소통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쓸 거예요.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의료 현장에서 오해나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환자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다시 각자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늦은 오후 갑작스러운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병동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그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해 수술 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윤미정도 응급실 쪽으로 달려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보호자에게 필수 서류를 안내했습니다. 이런 위급 상황이 지나가고 나자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땀이 흠뻑 젖은 채 간호스테이션에 돌아와 간단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수간호사 박영미가 다가와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밤 근무 힘들 텐데 조심해서 일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네, 괜찮습니다. 환자분이 무사히 수술실로 들어가셨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환자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특별 서비스 소문이 떠오를 때면 결국 진심은 전해진다. 는 말을 스스로 되뇌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원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부부는 시골에서 올라와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에게 우리가 글도 잘 몰라요. 설명 좀 천천히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윤미정은 그 노부부 옆에 앉아 검사 절차 하나하나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는 폐 엑스레이라고 해서 숨 쉬는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큰 안도감을 느끼며 고마워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어린아이 환자가 주사를 무서워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윤미정은 아이를 안고 조금만 참으면 주사를 놔주시는 선생님이 예쁜 밴드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제가 작은 스티커도 줄게요. 라고 달랬습니다. 아이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는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 동료들은 정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챙긴다 며 감탄했습니다. 윤미정 간호조무사를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박성준이 퇴원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병문안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원무과에 들러 문의한 뒤 곧장 6층 병동으로 올라왔습니다. 병동 복도에 들어선 그는 먼저 간호스테이션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인 오세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병동에서 입원했었던 박성준입니다. 라고 그가 인사했습니다. 오세연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아, 당연히 기억합니다. 벌써 퇴원하신 지도 오래됐네요. 그 후에 몸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씩 웃으며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 계신 간호사님들과 간호조무사님들께 작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어 제가 직접 구운 쿠키와 빵인데 많이 못 챙겨서 죄송해요.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윤미정 간호조무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세연은 오늘은 마침 저녁 근무라 아직 안 나오셨네요. 그래도 30분 뒤면 출근하실 테니 조금 기다리셔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병동 휴게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오세연은 다른 간호사들에게 쿠키를 돌리며 예전에 박성준 씨 기억나죠? 특별 서비스 소문 한창이던 그분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반가워하며 와, 그분 정말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윤미정이 병동에 출근했습니다. 간호복으로 갈아입고 스테이션 쪽으로 가던 그녀는 박성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준님, 여기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건강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의지했었는데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잘 지내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그녀에게도 같은 쿠키 상자를 건네며 아주 맛있진 않아도 제 정성입니다. 혹시나 부담되시면 주변 분들과 나눠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병동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날의 소문이 떠오르긴 했지만 이제 모두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환자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러 온 것이고 윤미정이 그에게 특별 서비스를 줬던 게 아니라 필요한 돌봄을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윤미정은 여전히 많은 환자를 돌봤고 때로는 힘든 보호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서비스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이제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어느 해 봄, 병원에서는 전체 직원 연수가 열렸습니다. 대강당에서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강의를 듣고 팀별 토론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가 환자 중심 케어와 의료진의 협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4에서 5명씩 조를 이루어 병동에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윤미정이 속한 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예전 경험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원 중 한 명이 소문이란 게 참 무섭기도 하죠. 작은 오해가 커지면 당사자는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정 씨 사례를 보면 환자 입장에선 필요한 돌봄이었는데 주변에선 특별 대우라고 오해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소통하고 또 환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설명한 덕분에 결국 잘 해결됐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걱정만 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면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이 강의와 토론 시간이 끝난 뒤 병원장은 총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연수에서 배운 점은 의료진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협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미정 간호조무사님의 사례처럼 제대로 소통하면 많은 오해가 풀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윤미정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간이 흘러 푸른빛 병원에선 또 다른 환자가, 또 다른 보호자가, 그리고 또 다른 의료진이 부딪히며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윤미정은 언제나처럼 분주한 병동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 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예전의 박성준 일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도 참 힘들어했지만 결국은 환자를 위해 한 일이었다. 고 생각하면 뿌듯했습니다. 가끔은 신입 간호조무사들이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환자들을 잘 다루세요? 라고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힘들거나 오해받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곧바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입들은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병동 복도로 저녁 노을이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윤미정은 잠시 쉬어갈 겸 창문 근처로 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어르신 한 분이 창가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조용히 다가가 경치가 참 예쁘죠. 몸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을이 꼭 불타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네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내 몸도 이제 쇠약해졌고 라고 하셨습니다. 윤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언젠가 자신도 나이가 들면 환자가 되어 이런 병동 복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상상하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조금 더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르신께서
편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간호조무사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따뜻해졌습니다. 환자로부터 듣는 작은 감사 한마디가 복도에 비친 노을처럼 붉고 부드럽게 가슴속에 퍼졌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병원 내부의 많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윤미정은 여전히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 서비스라는 소문으로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고 그녀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가끔 박성준 같은 옛 환자들이 재진을 위해 병원을 찾으면 그녀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며 근황을 전해주었고 그 말은 윤미정에게 커다란 보람이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늘 고되고 예상치 못한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은 배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져도 나쁜 말이 오가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를 향한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변 사람들도 결국은 알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길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보냈습니다. 혹시 또 어떤 오해가 생기더라도 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저녁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는 가방을 고쳐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돌볼 환자들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그 얼굴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윤미정의 하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그녀는 여느 때처럼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특별 서비스 아니냐 고 묻는 일이 생겨도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심 어린 간호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